글쎄요, 한 부부가 있는데 그렇게 결말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임방글 변호사님. 네,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는 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이제 기본이 되죠. 네. 그런데 이 부부는요, 남편이 좀 처가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을 좀 기대하고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처가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내도 남편이 자신의 친정이 부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남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친정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남편에게는 친정에서 보태준 것처럼 하고 돈을 갖다 줍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지인들에게 한 4천만 원 정도를 빌렸고요. 남편에게는 1,900만 원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2,1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했는데 네. 이 사용한 돈들은 다 어디에 사용했느냐? 네. 뭐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주거를 마련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빚도촉을 해오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 알고 봤더니 처가에서 가져온 돈이 아니었고 네. 처가가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았고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네. 이래서 이 아내에게 욕을 하고 아내를 때린 다음에 아내를 우선 내쫓았고요. 또 아내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아마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지인들한테 돈을 좀 빌린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내를 또 사문서 위조까지 고소를 해서 두 사이가 완전히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오윤성 교수님. 애초에 출발을 처가 덕을 보고 싶었던 남편?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없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맞춰주려고 했는데 이걸 알았는데 결국 폭행을 해요? 뭘 잘했다고요, 지금? 아니 오직 그 심적인 압박을 가했으면 아내가 이렇게 돈까지 빌려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져온 것 같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옛말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이 남자가 처가덕을 보려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폭행하고 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고 또 이 아내를 쫓아냈을 때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못난 남편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대로 여보, 우리 친정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최명규님 이렇게 말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말했으면 아마 더 일찍 맞았을 거고요. 하하. 말했으면은 아마 더 일찍 이혼을 갖다 하자고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러면서 또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본인이 뭔가 자존감이 좀 낮고 본인이 아마 열등하다는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만큼을 갖다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네. 여기에서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네. 본인이 다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을 거라는 어떤 굉장히 커다란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하. 장희영 교수님,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편 기 좀 살려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빌려와서 친정에서 준 것처럼 해서 돈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매를 맞았어요, 남편한테. 이 아내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매를 맞고 쫓겨나서 문제는 아까 임신 중이라고 오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쫓겨날 당시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었고 5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하. 근데 본인이 돈도 많지 않으니까 이제 빚까지 져서 남편한테 돈 대준 거 아니겠어요? 네. 쫓겨났으니까 뭐 돈도 없고 집도 절도 없으니까 이제 아이는 시부모님한테 맡기고 이제 그 여성을 임신한 상태에서 가정부 행상 이제 온갖 세상에. 잡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건 다른 방송에서 남편이 오히려 이 사건을 의뢰한 제가 이혼 소송 사유가 됩니까? 의뢰했던 사연을 접한 경우가 있는데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결혼 전부터 마치 자기가 되게 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당신 사업 시작하면은 우리 친정에서 돈 대줄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마치 거짓해서 자기는 거짓
이거에 결혼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남편이 이야기한 그 사건으로 제가 이걸 또 역으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임박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지만 결혼 조건이 돈 대준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잖아요. 네. 사랑이 전제가 된 거고 아마 추측해보건데 여성은 남성을 워낙 사랑했으니까 남성이 돈을 보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안 순간 계속 돈이 있는 척을 아마 해야 됐었을 거예요. 네. 둘 다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성은 남편에게 돈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자마자 쫓겨났고요. 문제는 남편이 오히려 이거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마치 속아서 결혼한 것처럼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네. 결혼이 파탄난 것은 전부 다 아내 책임이다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아내는 현재 그렇게 잡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용직 일들을 하면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 남편한테요. 쫓겨날 당시에 100만 원을 받고요.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쫓겨나왔대요. 아들 손 붙잡고 쫓겨나왔대요. 새빵을 얻어 전전긍긍 살면서요. 시쳇말로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가사 도우미, 행상 등의 일을 하면서 다 이렇게 또 아들을 또 키웠대요. 남편한테 생활비 좀 줘요 했더니 거절당했대요. 시어머니란 분이 그나마 양심은 있었는지 아이들을 맡아줬대요. 그런데 결국 남편이라는 사람은 뭘 잘했다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오윤성 교수님, 정말로 참 이 아내분의 참 삶이 기구합니다, 참. 아마 이제 제가 추정컨대 이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여성이 남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뭐 그 자기가 좀 더 여성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뭐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남성 같은 경우가 정말 좋아해가지고 여성에게 결혼을 하자라고 하면서 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몸만 와라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결혼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행복한 그런 결혼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남성하고 결혼하는 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네.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자기 집에서 돈을 대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마 그 불행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네. 그 남성이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를 하고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족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여성이 처음에 그런 그 자기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으로 빠져버린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도 이런 몹쓸 짓을 한 거잖아요. 법원 지금 이혼 소송을 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임박늘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이혼을 청구할 경우엔 받아들여지고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청구한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둘 다 잘못한 경우에, 둘 다 잘못해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둘 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더 많은 사람이 잘못이 더 적은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라고 봐서요. 이 두 사이가 설사 파탄이 났다 하더라도 이 남성이 더 잘못했다라고 본 거예요. 우선 아내가 당시에 남편한테 말 안 하고 그렇게 4천만 원. 이게 사실 한 30년 전 사건이거든요. 네. 30년 전에 4천만 원 큰 돈이에요. 네. 이렇게 돈을 빌렸다는 거 아내의 잘못도 큰데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욕하고 때리고 내쫓고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뭐 생활비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뭐 이혼만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남편이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나아가서 아내도 이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또 파탄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 이제 아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그나마 법이요. 눈물이 있어서 그나마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판결이 안 나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천만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